테마 39는 수입과 지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리기관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나왔던 게 이제 원칙과 예외, 특례, 수입의 특례, 지출의 특례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7급 문제가 많았어요. 9급 문제보다는. 자, 올라갈게요. 총괄은 수입이든 지출이든 지금 우린 이원 체제로 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입니다. 수입은 기재부 장관, 지출도 기재부 장관, 총괄은요. 그다음에 관리기관은 중앙관서장이에요. 관서장이고 수입은 게 중요하지 않는데 수입 징수관은 말 그대로 세금 얼마 내라고 고지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납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세무서 가서 낼 수도 있지만 은행에 낼 수도 있거든요. 수납기관은 민간 위탁도 가능합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지출 총괄기관 누구다? 기재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중앙관서장이 계약을 맺어야 돼. 이 계약을 맺는 게 지출 원인행위야. 돈이 나갈 원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중앙관서장이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우리 재무관이라고 그래요. 재무관 애원 아이데 이거. 재무관은 지출을 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출 원인행위한 사람이다. 지방은 격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격리관이라고 그랬었는데 재무관으로 통일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관이 뭐다? 이 지출 원인 행위했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주라고 명령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명령을. 그러면 출납기관이 돈을 줍니다. 보다시피 공무원이 할 수도 있지만 은행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3자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돼요. 분리돼 있어야 돼. 지출 원인 행위가 재무관, 지출 명령이 지출관, 그 다음에 실제 지출한 사람이 출납기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좌 이체를 해줘야 돼요. 계좌 이체가 원칙이야. 계좌 이체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다음에 기억나죠? 순서 기재부 장관이 돈을 줄 계획서를 주는 게 배정. 아니, 돈을 준 게 아니야.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들한테 재배정하고 재무관이 지출 원인행위라면은 지출관이 지출 명령을 하고 출납기관이 채권자한테 지급을 할 건데 계좌이체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출의 방식이에요. 내려가겠습니다. 지출과 수입의 원칙이 있죠. 수입의 원칙, 지출의 원칙, 그 다음에 수입의 특례와 지출의 특례. 이건 뭐냐면 이거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원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인정 안 하면은 사용을 못 하니까 인정해 줘야 돼요. 자, 수입의 원칙은 별거 없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징수할 것. 그리고 통일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국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발생주의가 원칙이야. 비록 올해 들어와도 작년에 들어오기로 했다면은 올해 수입이 아니라 작년의 수입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나온다? 관연도 수입이니 관연도 지출이니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게 현금주의 방식이라면은 설사 작년에 들어오기로 해도 안 들어왔으면 작년 게 아니고 그냥 올해 들어왔으면 올해 수입이에요. 관연도 수입이다, 뭐 현년도 수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법령에 따라 징수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통일 원칙에 의해서 쓰지 말고 용도 정하지 말고 국고에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그다음에 발생주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수입의 특례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수입 대체 경비 일부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써버려요. 특정 용도에. 일반 어쨌든 들어오지 않았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의 특례죠. 그리고 바로 써버렸죠. 원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데 그냥 써버렸잖아. 그래서 어떤 세행정학책은 이걸 지출의 특례로 보기도 해요. 시험은 세행정학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지출의 특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 먼저 안 들어온 게 문제잖아, 지금. 그지? 안 들어온 게 문제였기 때문에 수입의 원칙이 어긋난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막 국고에 납부할 것이 수입의 원칙인데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바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은 제가 배웠던 책은 수입의 특례로 들어와 있는데 세행정학이 지출의 특례로 봐버려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책을 위주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출의 특례로 좀 일단 이해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책은 또 수입의 특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수입 대체 경비가
그 법에 보시면은 수입 쪽에 있어요. 그치? 어쨌든 수입은 어떻게 돼? 국고에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하지 않고 바로 써버렸어요. 써버렸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의 특례로 책이 어떤 책은 돼 있고요. 반면에 세행정학은 지출의 특례로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야. 그럼 작년에 들어와야 돼. 근데 못 들어오고 문이 닫혀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현 연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입은 아니잖아. 이러니까 관연도 수입으로 기록하고 현 연도 수입에 편입을 해요. 조심해라. 지난 연도 수입은 현 연도라는 당해 연도 수입에 편입합니다. 이거 써드릴게,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게 현금주의라면 올해 들어왔으면 그냥 당연히 올해 수입인데 발생주 원칙이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와야 될 게 못 들어오고 올해 들어온 거잖아. 이러니까 일단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기재하고 현 연도 수입으로 편입합니다. 됐지? 과호납금 잘못 들어온 거야. 수입이 잘못되었죠? 반환하는 거야.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지 반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반환을 못 하잖아, 지금. 수익금의 반환도 마찬가지야.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반환한 거예요, 지금. 근데 꼭 잘못 들어왔다기보다는 들어왔는데 돌려준 거잖아, 지금. 선사용 자금은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국고에 납입하라고 그랬잖아. 납입하라고 그랬는데 납입하지 않았는데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썼다고 이제 기록하겠죠. 그래서 수입의 원칙이 있는데 이 예외들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상의 수입의 특례도 들어오지 않고 썼기 때문에 수입의 예외인데 세행정만은 지출의 특례로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출의 원칙입니다. 채권자한테 줘야 돼. 계좌이체로. 그럼 채권자가 아니라 공무원한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채권자한테 줘야 되고 계좌이체가 원칙인데 이따 보겠지만 채권자가 아니라 공무원한테 줄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이후 22년도 지출이라면은 당연히 22년도 1월 1일 날 이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가 확정돼야 돼. 금액이 얼마인지가 딱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채무 이행기가 도래해야지만 내가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얼마인지, 그 돈이 얼마인지 확정돼야 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관서 운영 경비는 채권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한테 줘요. 지방에 가면 도급 경비라고 있어. 왜 그러냐면 얼마 되지 않은 경비야. 이걸 계좌 이체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주는데, 공무원 계좌로 넣어주면은 공무원은 그 카드가 있거든요. 이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카드로 쓰는 건 맞는데, 어쨌든 채권자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운영비는 요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출을 특례로 봐요. 자, 선금과 계산금은 아직 이행을 안 한 거야. 이행을 안 했는데 미리 주는 거예요. 근데 선급금은 그래도 확정 채무야.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졌어요. 근데 계산금은 채무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일단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뭐다? 계산급이야.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주는 거고 차이점은 선금은 그래도 확정 채무고요. 얘는 채무조차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썼어야 돼. 근데 못 썼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올해 수입으로 지출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야. 올해 수입으로 지출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조체급 보조금은 뭐냐면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먼저 써요, 공무원이. 나중에 받겠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안 되는데 안 되면은 못 쓰잖아, 지금. 또 못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조체급 보조금은 뭐냐면 어 아직까지 이것도 그 국가 돈이 아니고 일단 그 공무원 돈으로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돈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국가한테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회계연도 이후에 주라고 그랬는데
회계 연도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도 있고요. 지출금이 반납되었죠. 잘못 나갔기 때문에 돌아온 거야, 그냥. 그러면 나간 게 먼저잖아, 지금. 그래서 지출로 표현돼 있는데, 여긴 또 세행자가 이걸 또 지출금 반납을 수입의 특례로 봐요. 왜 수입의 특례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출금 반납은 나갔던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럼 들어온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나간 게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닐까요? 이러니까 다른 책은 지출의 반납으로 써 있어요. 근데 세행자와 또 수입의 특례니까 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시험은 요 두 가지가 세행자 기반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계. 이건 뭐냐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줄 돈이 있으니까 그냥 쌤쌤 친구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출이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있는 게 답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입의 원칙이 뭐고 지출의 원칙이 뭔지를 이해하신다면 이게서 벗어난 게 특례이기 때문에 특례는 자동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재무관하고 지출관 구별하셔야 됩니다. 총괄은 기재부 장관, 관리기관은 중앙관서장, 원인행위한 사람이 재무관, 지출 명한 사람이 지출관, 실제 돈을 주는 사람이 출납공무원이나 은행들, 출납기관이라고 그래. 3자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돼요.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채권자한테. 여기까지가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인데 그래도 좀 정리하십시오. 7급 하신 분들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